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셋과 클린이라는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만큼 제대로 효과를 보고 싶은데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 프로그램이나 보약은 양질의 혈액 생산과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체내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밀도의 영양소가 세포에게 잘 공급되어서 잘 작동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섭취된 영양소들이 세포에게 잘 전달되어서 잘 작동하게 할까요? 여기에 미치는 영양소가 많지만 쉬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쿡쿡, 꾹꾹.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고칠 수 없듯이 몸도 움직일 때는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우리 신체는 주로 잠을 잘 때 손상된 신체가 회복됩니다. 이런 사실을 본능적으로 아는 동물들은 상처를 입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죠. 그래서 우리도 아프거나 피로하면 푹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아무리 영양소와 산소가 충만해도 신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양은 우리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로도 쓰이기도 하고 손상된 신체를 보수하는 재료로도 쓰이죠. 기력이 올라갔다고 과도하게 활동을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면 모든 영양이 활동 에너지로 소모되면서 손상된 세포를 치유할 여력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23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주고 하루 7시간의 취침 시간을 유지하면 보다 효과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3시 이전의 취침을 강조하는 것은 22시부터 0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아이들에게는 키를 크게 하고 어른들은 세포의 보수를 유도합니다. 숙면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서 적어도 23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세포 회복 신호인 호르몬을 50%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수면과 염분의 균형입니다. 체내 영양 밀도가 높아지면 기존의 혈액에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면서 혈액이 끈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혈액은 순환이 잘 안 되고 세포가 끈적한 혈액 속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제한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미숫가루를 태울 때 가루를 너무 많이 태우면 물의 농도가 짙어져서 끈적해지죠. 이렇게 되면 잘 저어지지도 않고 마시기도 불편합니다. 이때 물을 적당하게 부어주면 잘 저어지면서도 먹기도 훨씬 수월하죠.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보약을 먹게 되면 혈액 내 영양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서 혈액이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단 세포까지 혈액순환이 쑥쑥 잘 전달되고 세포가 혈액 속에서 영양소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은 개인의 체력과 활동량에 따라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추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금의 비율입니다. 혈액의 농도는 0.9%입니다. 소금 섭취로 혈액의 염도가 올라가면 물을 혈액으로 흡수해서 0.9%의 염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대량의 물이 들어왔지만 혈액의 염도가 낮다면 물은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고 바로 신장으로 통해서 배출되게 되죠. 즉, 체내 수분은 염도와 비례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분의 효과적인 흡수를 위해서 국산 천일염을 물 500ml에 티스푼 반 스푼 내외로 태워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금 섭취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금 섭취량의 적절성은 소변의 횟수와 소변색을 살펴보면 됩니다. 평균 낮에는 4번에서 6번 정도로 3시간에서 4시간마다 1번 정도 소변을 보고 야간에는 0에서 1번 정도 소변을 봅니다. 이보다 잦은 배뇨 현상을 보이면 물에 비해서 소금이 부족한 겁니다.
다음은 소변의 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옅은 노란색이면 정상입니다. 투명한 색이면 소금이 부족한 거고요. 이때는 소금을 보충해 줍니다. 어둡고 짙은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물을 보충해 주세요. 가끔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밝은 짙은 노란색의 소변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혈액순환입니다. 혈액 내에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있어도 세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효과가 없겠죠. 물론 혈액에 충분한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분이 혈액 자체를 순환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혈액 중 동맥은 심장이 담당하고 있고 정맥은 근육이 담당해서 순환을 시키죠. 따라서 최소한 가벼운 산책에서부터 근육 운동으로 근육을 자주 수축 이완을 시켜주면 혈액순환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최종 통로는 모세혈관입니다. 이곳은 세포에게 영양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받아오는 곳이죠. 이 모세혈관은 90% 이상이 근육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육이 경직되어 있다면 세포에게 영양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어깨와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하거나 아프신가요? 이는 어깨와 목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시간,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정한 사회 변화 등으로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은 계속 긴장하고 있고 이는 근육의 경직으로 이어지고 있죠. 애초부터 긴장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그리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뭉치는 근육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5에서 10분 정도 풀어주시고 필요하면 수시로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스트레칭 정보가 있으니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병기만 살찐다. 그러면 안 되겠죠? 둘째, 영양의 흡수를 높이는 비밀 세 가지. 수면, 수분과 염분의 균형, 혈액순환. 사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평소에도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영양을 잘 흡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셋째, 꾸준한 관리가 최선이다. 자동차나 주택도 관리약에 따라서 사용 기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건강도 잘 관리하면 삶의 질에서 많은 차이가 나죠.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 늘 여러분들의 건강과 멋진 모습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